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부동산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 3차례 인하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연준은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기존 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월에 이어 연속 5번째 동결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 유지됐고, 한국의 3.5%와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당 기준으로 2.0%포인트입니다. 연준은 이날 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가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럴 경우 현 5.5%에서 0.25%포인트씩 3차례 인하가 예측됩니다. 2035년까지 시세 90%로 상향하기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3년여 만에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대로 매년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국민들 보유세 부담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향후 공시가가 시세 변동분만큼만 움직이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열린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첫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되었고, 공시가는 종부세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67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됩니다. 당시 정부는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율 인상은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만약 현실화율 계획을 고수한다면 10년 후 재산세 부담은 폐지할 경우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1km 길이의 녹지축에 양옆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세운지구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종로상가동 174번지 일대 세운제 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정비 촉진 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된 계획입니다. 세운 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 사업 시행 시 상가 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 체납받은 후 기부 체납 용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이 새로 당겼습니다. 이번 촉진 계획안 확정으로 삼풍상가와 PJ 호텔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공원화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용지 지상에는 약 1만 1000제곱미터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나머지 상가들도 기부 체납 용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으로 단계적인 공원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도시공간 개조 방안인 뉴빌리지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양과 질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도시는 국내 국토 면적의 16.7%에 그치지만 인구의 91.7%가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일부 구역과 달리 소규모 단독 연립주택 밀집지는 정비 사업이 어려워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도시 내 양극화를 줄이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윤석열 정부 도시재생은 뉴빌리지로 명명되었습니다. 우선 노후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개별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때 국비로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폐쇄회로 TV,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제공합니다. 지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정비 사업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주거환경 열악지역은 국비 150억 원으로 기반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단독 10채, 다가구 20채 미만의 집을 개량 건축할 때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기금이나 다가구, 주택자금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총 사업비 절반까지 융자가 됐는데 새 사업은 70%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용적률을 20%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새롭게 추가돼 층수를 늘려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은 도시재생형입니다. 주거정비와 상관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에서도 주거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가구 한 채당 기금 융자 한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하였고, 도시재생 때는 용적률이나 층수의 변화를 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용적률을 20%까지 올리고 그 상한에 맞게 층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해 노후도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10년간 총 10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 예정이며 주거지 정비에 드는 돈을 기금에서 빌릴 때 융자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방안도 눈길을 끄는데 빈집이 많아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 등이 정비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며 빈집 밀집 구역은 도시재생사업 선정 때 가점을 받습니다. 무주택자가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추첨을 통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가 앞으로 2년간 2만 5천 가구 공급됩니다. 19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사들여 2만 5천 가구는 전세, 나머지 7만 5천 가구는 월세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 정책은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 정부 매입 비아파트 10만 가구 중 2만 5천 가구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5천 가구, 내년 1만 가구 등 총 1만 5천 가구를 공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임차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되며 최장 8년간 살 수 있습니다. LH는 신생아다 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자녀분을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무주택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따로 없으며 주택도시보증은 LH와 달리 우선 공급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만 공급합니다. 월세는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에게 시세의 30에서 50%로 최장 20년간 공급하고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비아파트 중 9만 가구가 신축이라 젊은 층의 호응이 기대됩니다. 19세에서 34세의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이 기준이 없어지고 월세는 원래 최대 20만 원을 12회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4회까지 1년 더 줄 예정입니다. 주택 청약 때 비아파트 소형 60제곱미터 이하,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도 기존의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 개정 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